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펀디엑스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 구독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인 진짜 많이 떨어졌죠. 만원대 한번 살짝 찍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빠졌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영업을 그렇다고 해서 안 뛰는 것도 아니거든요. 계속 영업도 뛰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은데 실제적으로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관리를 안 한다라고 볼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소각도 뭐 분기별로 하고 뭐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이 조정을 하다 보니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가격대가 거의 뭐 80% 70%까지 빠졌는데도 오히려 여기 보시면 빠질 때마다 중간중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매집을 하는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급 이탈은 없고 오히려 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주식으로 말하면 좀 액바 같은 느낌이 살짝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사용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코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영업도 하고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락 시에는 바로바로 그 다음에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때도 한번 급하락 이후 이렇게 강하게 또 반등을 하면서 매집 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 후 다시 또 빠지고 나면 이렇게 또 급하락 후에 다시 매집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수급적인 거나 물량 이탈보다는 오히려 더 매집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이 정도면 거의 다 그냥 반납했다고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빠진 거에 비해서 물량이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탈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집을 빠졌더라도 매집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전체적으로 카바를 좀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3개월째 계속 빠지고 있죠. 6월달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4월달, 5월달 이렇게 강하게 빠진 거를 지금 토탈 뭐 6월달까지 합쳐도 거의 뭐 요때죠. 2월달보다도 물량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3월달 그리고 1월달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물량 이탈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코인 투자를 단기 뭐 투기 개념보다는 진짜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이 하시면은, 저는 솔직히 펀디엑스를 아직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 빠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고 안 돼 있고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제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뭐 이 코인 자체가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형편없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일 때에는 분명히 저는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비트코인 자체가 조금 움직이고 하락을 하면 전체적인 코인이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아저씨도 말 한마디 하면은 코인의 가격 변동이 심하듯이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고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진짜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 그런 이제 알트코인이더라도 진짜 내가 시장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이 어느 정도는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옥석이 가려지겠죠.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무슨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갖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이탈이 없다면은 저는 분명히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요 코인에 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돈인데 비중이 좀 실려 있는 편이고요.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비중이 실려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코인이 만약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뭐 내년부터 세금이 매겨진다고 해도 저는 가능하면 2025년까지는 보유를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시간이 보통 걸리고 세력들도 기관들도 매집하는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1년, 6개월 뭐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매집할 수가 없어요.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2025년까지는 보유하고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때죠. 4년 전에만 해도 이 코인 자체가 거의 뭐 0.04, 0.19 뭐 그랬었습니다. 이 코인이. 근데 거의 뭐 얼마까지 갔죠? 요 코인이 자세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원까지 갔었나? 하여튼 10 몇 원까지 갔었나? 하여튼 그렇게 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몇 년 후에 4년 후에는 이 코인이 지금은 이 가격대지만 얼마만큼 뛰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가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세금을 내더라도 뭐 오히려 기회비용적으로 몇 년 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코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해 보이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불안 심리를 유도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린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이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관이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기라는 부분이 강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년부터인가 조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면서 조금씩 제도권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게 된 케이스니까 저는 조금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향후 1, 2년 후에 대해서 그냥 연금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입니다. 저도 17년도에 뭐 리플이라는 종목을 고점에 사서 계속 물을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하진 않아요. 리플이 제 평균 단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차피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은 뭐 다른 데서 어떻게 불안하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5%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체결 강도가 79에 지금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좀 많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쪽에서 한번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이 반등을 준다면 그래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00원 이 밑으로는 그래도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요 금액대는 요때도 그렇고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있다 그러면 1,400원대가 거의 뭐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리고 지금 요 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빼면 뺄수록 오히려 진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그래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검색해 보시면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삼성하고도 애플하고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연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기도 하니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항상. 그래서 요런 코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옥석 가리기에서도 한번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욕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15분 봉으로 봤을 땐 상승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박스 구간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오늘 좀 거래량이 조금 터졌다는 거, 어제 오늘 좀 반등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반등 터지고 비트코인도 어저께 좀 저점, 엊그저께죠. 저점 찍고 제가 방송하고 나서 11%인가 12% 상승 이후에 지금 살짝 뭐 며칠째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멘탈만 잘 잡으시고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제 경험상 한 달이 제일 버티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 버티게 되면 사람이 조금 무뎌져요. 그리고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딱 접어들면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마음의 평온이 와요. 진짜 1년 금방 갑니다. 제가 그렇게 4년을 버텨봤는데 4년을 버티고 저도 뭐 소액으로 시작을 했어요. 단기 대응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단기 대응으로 해서 3개월 반 만에 6억 4천을 만들었어요. 1600만원 가지고. 그때 이제 뭐 실제적으로 뭐 알트코인으로 단기 대응 단타를 쳤지만 그만큼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제가 4년 전에 그렇게 해서 물려 있었던 종목들은 그대로 뭐 물려 있고 탈출했던 종목들 탈출했고, 에이다 같은 경우 탈출해서 그 에이다 종자 돈으로 제가 그렇게 금액을 불려놨지만 지금 물려 있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또 이런 반등의 장세가 왔을 경우 거의 뭐 36배 정도 수익을 올렸으니까, 만약에 또 지금 내가 뭐 한 8억 정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8억 정도인데 8억 정도가 그때 이후에 뭐 30배, 20배가 만약에 반등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그게 어느 정도 희망인 회로를 돌릴 수도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몇 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익이 난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손절해서 다시 이런 반등 타이밍에 단타 대응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진짜 내가 여윳돈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수익 낸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멘탈 잡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뭐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막말로 버티는 거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력이라도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비싼 이자를 주면서 돈을 굴립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고정비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렸다가 수익 나면 중간중간 어느 정도 털면서 그런 걸로 경비를 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물량 테스트도 하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 올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매집 같은 거, 보통 주식 같은 경우도 짧게는 6개월 매집하고 보통 1년 반 정도 매집을 합니다. 기간으로.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1월 달부터 보면 기관들이 매집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짧아야 6개월이에요. 매집하는 기간이. 근데 기관들이 80% 정도 비중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까지 다 이 매집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식을 뺀 시간이 벌써 3개월 동안 주가를 하락시킨 시간만 3개월입니다. 그죠?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매집하는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마음에 조금 평화가 온다. 그러면은 얘네는 매집했을 때 개인들 평균 단가보다 훨씬 낫겠죠. 그게 당연한 원리예요. 어떤 식에서는 떨어질 거면 빨리 떨어지고 매집을 빨리 하고 빨리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끝까지 뭐 계속 이렇게 뭐 힘들게 견디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냥 훅 해갖고 털릴 사람은 털리고 견딜 사람들은 견디면서 단기간에 빨리 이렇게 반등이 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대장이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같이 3개월 동안 빠지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보통 최하 6개월에서 1년 반 그 정도, 길게는 2년도 매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 멘탈 관리 하시기가 좋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나간 게 아니에요. 세력들이 나가고 뭐 나간 게 아니라 매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의 아니게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길게 했는데요. 어쨌든 힘드시더라도 잘 견디시고 좋은 가격에 꼭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요런 종목들 단기 대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단기 대응 하시게 되면은 뭐 2,500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살짝 또 빠졌다가 조정 오면은 그때 짧게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프 한번 볼게요. 김프가 4%대네요. 어저께만 해도 2%, 1% 역프까지도 봤었는데 김프가 4%대니까 요것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 지금 청원 게시판에 또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 링크 걸어놨으니까 바로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로 많이 그래도 했네요. 한 1000분 넘게 하셨네요. 또 여기 동참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동참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꼭 좋은 가격에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